최고의 페이지. 와. 아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릴까요? 최고의 페이지 박종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면의 현자를 깨우는 이동훈 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통과 공감 대표 유경철입니다. 네. 네. 요즘 뭐 우리 많이 바쁘시죠?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그 14년, 15년 전에 코칭을 처음 시작할 때 알게 된 사람하고 만났어요. 여자분이신데 만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렇게 예전의 생각들이 다시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과 어떤 관계였는가 다시 생각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피터 드러커가 필리글러 신부에게 들었던 질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네. 그분을 만나고 이 질문을 떠올리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을까? 물론 이제 좋은 기억으로 되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안 좋은 기억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하게 되는 좀 옛날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네. 아유, 아니,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분을 만나신 거라고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네. 경청을 하셔야 되겠어요. 네. 경청. 당신이 오라요. 저는 이번 주에 새로운 책이 인쇄에 들어가요. 와우, 축하해요. 네, 뭐 다음 주는 나와서 다다음 주 정도 깔릴 것 제목이 같습니다. 나왔어요. 미리 알려줘도 돼요? 제목은 생각 실험으로 붙였습니다. 생각 실험.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거를 넘지 못하는 인생인 것 같은데 직접적인 경험은 한계가 있으니까 다양한 생각의 경험을 좀 간접적으로 한번 해보면서 현명함을 한번 가져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야, 정말 기대됩니다. 나오면 또 바로 소개해야겠어요. 그렇죠? 근데 가장 그 책을 쓰면서도 가장 그래도 좀 알려주고 싶은 건 나도 책 쓰면서 인사이트 있었던 부분, 요 한 구절이나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 책 중간에 친구 사례가 하나 나와요. 친구 네. 사례도 나오는데 그 친구 사례 나오는 내용이 선행 변수에 관한 건데 어떤 결과를 원인이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내가 어떤 결과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 결과를 이끌어주는 선행 변수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사례가 우리 이동훈 코치 네. 사례가 나옵니다. 그거를 썼어요? 내 친구가 이랬다 하는 와. 내용이 있는데 그 친구가 바로 이동훈. 저군요. 훌륭합니다. 네. 옆에 앉아 계시네요. 그렇죠? 갑자기 궁금하네. 네,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책 나오면 너무 기대되고요. 네. 잘 팔려야죠. 10만 권, 그러니까는 최소 10만 권. 잘 팔려야 되는데. 베스트셀러로 기대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뭐 요즘에 그저 1월은 약간 좀 저희도 약간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뭐 여행도 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은 좀 시기였고요. 저도 이제 그 네 번째 책을 컨셉을 잡았어요. 계약을 한 걸. 그래서 편집자랑 같이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글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한번 또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일과 삶의 균형도 좀 맞춰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막 생각이 좀 많았던. 그래서 제주도도 한번 다녀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근데 생각이라는 건 해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걸 잘 정리해서 역시 실행해야 그것이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나이 먹어가면서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한번은 과감하게 행동을 엉뚱한 짓도 좀 많이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한번 이탈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비전이 중요한 사람은 비전에 대해서 갈망한 사람이고, 이렇게 뭔가 도전적인 부분이 필요한 사람은 현재 지금 도전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네, 우리 박종화 대표님께서 어떤 도전이 지금 필요하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책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될까요? 네. 오늘의 책은 그 정혜신, 그렇죠? 네. 네, 그 정신과서죠. 그 네. 정혜신 씨의 당신이 옳다. 그쵸? 당신이 옳다. 네, 제목이 제목 잘 졌어요, 그렇죠? 네. 역시 책은 제목이 되게 중요하다. 이분은 거의 30년간 정신과 의사로 활동했죠. 그래서 거의 1만 2천 명 정도 뭐 사람들과 대화하고 뭐 상담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유명해졌어요. 세월호 그에서 그 치유 그 아이들 그러니까 생존해 있는 부모들이나 그 아이들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뭐 또 사무소도 만들어서 그런 걸 해서 사실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좀 더 네. 유명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CEO들도 많이 상담했던 그냥 좀 유명한 정신과 의사죠. 어떻게 보면 네. 특히 TV에 의사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뭐 예능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그 큰 사건이 일어나면 쌍용차라든가 그래서 뭔가 큰 이슈가 된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가서 상담을 해주고 무료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경험한 아마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적정 심리학이라는 뭐 제가 자기가 어떤 정의한 그런 것들을 만드셔서 이 책에 그 내용을 담았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좀 마음이 힘들거나 스스로 뭔가 컨트롤하기 어렵고 고민이 많고 스스로 뭔가 좀 어려움을 이겨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책을 딱 보면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적정 심리학이라는 단어 같아요. 적정 심리학. 맞아요. 네. 적정 기술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적정 심리학은 되게 생소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도 되게 창의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적정 심리학. 네. 그 단어를 이렇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정 기술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기술을 조금 낮춰서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어가지고 뭔가 제공한다. 뭐 이런 게 핵심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잠깐 뭐 이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쓰신 거 내용을 보면 적정 심리학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정 기술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해결책이 있는데 사용하지 못해서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 주변에 많아요. 가정에서나 회사에서 몰라서 쓰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못 쓰는 적정 기술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 심리학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적정 심리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이론이나 뭔가 지식이 없어도 그런 거를 필요하지 그쵸. 않고 그렇죠. 심리학이라는 부분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그쵸. 실질적인 맞아요. 사람들이 실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렇죠. 너무 어려운 부분들에서 그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그 단어로서 적정 심리학을 쓴 지 아닌가. 맞아요. 나도 근데 거기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힘들고 정신적으로 너무 아프고 괴로운데 매번 정신과를 만날 수도 없고 또 상담하는 사람 만날 수도 없잖아요. 네. 뭐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뭐 두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통 포기하죠. 그냥 아예 안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괜히 그런 사람 만나는 건 좀 꺼려져요. 그렇죠. 뭔가 병이 병같이 느껴지고 맞아요. 내가 뭐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이상한가 맞아요, 생각이 들기도 맞아요. 하고. 특히 정신과 가는 거를 특히 우리나라가 꺼리죠.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인정 안 되지. 외국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셀프로 내가 뭔가 이런 것들을 치료 심리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셀프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 그렇죠. 네. 도와줄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책과 저자 소개를 간단히 드렸고요. 우리 뭐 이 책에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 이것들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어떤 게 좋았나요? 어떤 게 아쉬웠나요? 저는 좋았던 점이 공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그분의 어떤 언어, 말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림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게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 문장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은유나 비유로 굉장히 잘 설명해 놨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공감이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공감이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와닿았는데 문이 있다면 문이 존재 자체라면 문이라는 것이 존재, 사람의 존재 자체라면 문고리는 존재와 감정이나 느낌이다. 그러니까 존재의 감정이나 느낌에 정확하게 눈을 포개고 공감할 때 사람의 속마음은 결정적으로 열린다. 그때 공감은 뭐냐? 그 문고리를 돌리는 힘이다. 이것이 이제 공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공감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비유나 은유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던 것, 그러면서 굉장히 좀 이해가 쉽도록 한 것, 이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비슷한데 좋았던 것만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감이잖아요. 근데 공감에 대해서 진짜 엄청나게 사실은 거의 파헤친 책이 아닌가 싶어요. 사람이 어떻게 공감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공감의 어떤 이론이나 생각이나 정의가 아니라 실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본인이 상담했던 그 케이스를 통해서 깊숙이 어떻게 보면 바다 끝까지 내려갔던 공감의 어떤 스킬들 그러한 것들을 아주 잘
설명해 줬다. 그래서 저도 이제 소통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공감에 대해서 조금 더 여기까지 파일 수 있구나, 여기까지 더 내가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를 사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그냥 그냥 본 것 같습니다. 그냥 네. 공감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사실 이런 류의 책을 많이 안 읽어봐가지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럴 수 있어요. 예. 특별하게 딱 와닿는 게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렇게 뭐 이렇다 저렇다라는 이야기들을 딱 그냥 봤을 때는 다 그냥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구나. 한두 구절씩 놀랬던 적도 있는데 그래요? 놀래게 받아들였던 부분도 있긴 한데 사실은 그게 오래 기억에 남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면 아쉬웠던 걸 얘기하시죠. 약간 그러니까. 예, 기억에 안 남는 게 아쉬웠던 것 같고 중간중간에 중간에 그렇구나라고 느꼈던 참 좋았던 것 같고. 그래요? 더 아쉬웠던 건 없어요? 더 아쉬웠던 점? 글자가 너무 많았다. 예. 네. 저는 굉장히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기 이전에 이분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구나.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라는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공감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부드러워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공감을 제대로 하려면 굉장히 강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분은 공감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면서 오히려 공감되지 못하는 사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할 것 같은. 또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박종화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이제 별로 그거보다는 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이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법령적으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좀 특정한 사람이나 그런 부분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읽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요 책에 나와 있는 사례들 보면 굉장히 그 사람들은 자기를 잘 성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은 저희도 코칭을 하다 보면 자기 내면을 잘 성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코칭이 편해요. 근데 그 사람들 외에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오라 하고 저기 가야 돼라고 하지만 주변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비전을 가진 사람 힘들지 않다. 근데 와이프는 힘들다. 예전에 했던 얘기처럼 내가 뭔가 꽂혀 있는 사람들은 안 힘들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당신 마음 어때요? 뭘 하면 잘 대답하지 못해요. 근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물론 성공 사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깊이 있는 얘기까지 다 풀어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적정 심리학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작동하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되는지 좀 라포나 이런 여러 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하게 좀 안내가 돼 있었다고 한다면 좀 더 사람들이 현실에 좀 적용되지 않을까. 너무 이제 이상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또 이상적인 고객들에 대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괴리감이 좀 느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정 심리학의 수준을 좀 적정하게 더 많이 낮췄어야 되는 뭐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제 사례 부분, 이 부분은 덧붙여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분야를 사실은 공부도 하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이런 분야를 모르는 사람이 읽었을 때는 좀 생소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례 같은 게 본인 상담한 사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 아이와 부모의 관계, 물론 이제 뭐 주부거나 아니면 아빠 같은 경우에는 좋겠지만 결혼 안 한 사람이거나 그러면 좀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굉장히 깊이 얘기하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솔루션도 주는데 실제로 그냥 내가 결혼 안 했거나 뭐 아니면 나이가 많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실 잘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너무 전문적이었다.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 공감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전문가적 입장에서 굉장히 파고드는 건 좋지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일반적으로 조금 더 다가서기 쉽게 뭐 사례라든지 아니면 어떤 스킬 같은 것들도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주면 공감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좋구나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내가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느껴져.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논리적인 사람들한테 좀 그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글로 다 풀었으니까 사실은 머리는 대충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텍스트가 쭉 있으니까는 잘 읽기도 어렵고. 맞아요. 이거 뭐 만약에 제가 썼으면 좀 약간 이렇게 박스해가지고 딱 A, B, C, D 프로세스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쉬운 부분이 또 하나 더 있다면 그 페이지 251페이지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의 유형을 4가지, 6가지, 9가지,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부질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나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뒤집어 보자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우리 안에는 보통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1가지, 2가지 아니면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뭐 16가지나 뭐 9가지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들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내 안의 방법적인 부분을 좀 더 늘려나가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을 분류하고 그런 걸 익히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는 오히려 반대쪽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한다라는 관점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보면 어땠을까라는 좀 대안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했다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아니에요라고 했던 부분들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사실은 두 개 이렇게 사람 몇 개로 나누는 게 적정 기술일 것 같아요. 아니, 적정 심리학일 것 적정 같아요. 기술. 적정하게.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자 중에서도 남성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틀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구나. 여자는 이렇고 남자는 이렇구나. 이게 적정하게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이론적으로 막 파고드는 게 아니라 그러면 보면은 이분의 이야기에 좀 반대되는 건데. 네, 그래서 제가 보면서 강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강한 사람이라는 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하고 프레임, 소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 있잖아요. 보니까 소신. 왜냐하면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공감이 무조건 맞다라고 해버리면 그러면은 흔들려 버려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공감의 프레임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딴 얘기 하더라도 그래서 당신 얘기는 뭐냐라고 해서 정확하게 이제 자신을 바라보도록 공감을 명확하게 그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는 것. 그거는 뭐냐면 자기 안에 확실한 그 소신과 프레임이 있어야지만이 공감이라는 것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어쩌면 그게 인기를 얻는 하나의 비결일 수도 그렇죠. 있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안티가 그렇죠. 생기지만 그렇죠. 안티가 생기지만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그게 드니까. 이분의 매력이자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빛과 그림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도 저도 이제 강하다는 거에 좀 공감되는 게 TV에서 봤거든요. 영상을 보고 사진도 봤더니 뭐 이미지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느낌이 되게 강한 느낌이 받았어요. 에너지가 되게 강하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지만 세월호나 쌍용차나 이런 데 가서 이런 활동을 하는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어떤 사명이나 어떤 자기 어떤 생각이 있지 않으면 가서 누가 이렇게 보통 병원에서 돈 벌려고 그러지 가겠습니까? 근데 자기 시간 다 내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다른 어떤 그 신념이나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도 보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통해서 상대를 공감하려고 한다면 내 안에 공감이라는 소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공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휘둘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좋은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 또 뭐 아쉬운 점도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이제 공감이 사실은 이 책의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하나 넣은 게 공감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의견, 생각들 계속 이게 나오고 있긴 한데 네. 한번 그것도 한번 더 좀 짧게 더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제가 썼던 책 중에 코칭의 정석이라는 책에 보면 공감과 동감의 차이를 얘기했던 게 있어요. 공감, 동감. 네. 공감과 동감, 뭐가 공감이고 뭐가 동감이냐. 사실은 공감이란 단어 자체를 가지고 뭔가 이야기보다는 뭔가 빗대어서 비교해 보면 조금 더 그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동감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점이 되고 그 사람이 느끼는 걸 나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그 동일하게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 동감이라고 한다면 공감은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 관점을 유지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보는구나.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듯이 그 사람의 그것이 아니라 내 관점을 가지고 아 당신은 그렇게 보는구나 그것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경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수용해내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공감은 내 기준을 가지고 내 관점을 가지는 것, 동감은 내 관점이 상대 관점이 같다. 돼버리는 것.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공감, 즉 내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의 관점이 되면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버려서 제가 그 많은 그런 어떤 코칭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이제 이런 상담하는 사람들 보면 그분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동감이 자꾸 되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힘들었고 나도 왠지 그런 그 사람의 굉장히 불우했고 어려운 부분들이 내 것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공감과 동감을 본다면 공감을 하자. 내 관점을 유지하자. 그게 아마 좀 차이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공감. 이 책 제목이 당신이 옳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옳다라는 게 이 공감이라는 게 너 편이야 이런 뜻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당신이 옳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나는 옳다라는 책을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 나는 옳다. 그치도 베스트. 그 책은 진짜 안 팔려가지고 제가 썼던 책 중에서 근데 나는 옳다, 당신이 옳다. 이게 느낌이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한데요. 네. 근데 이게 그 생각은 전혀 좀 다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옳다라는 말의 그 내용은 뭐였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에 휩쓸리지 말고 내 생각대로 좀 살자.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소중한 존재로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믿는다면은 나는 내 생각대로 살 필요가 있다. 주체적인 삶을 살자. 주도적으로 하자. 다른 사람한테 너무 휩쓸리지 말고 의존하지도 말고 기대지도 말고 또는 너무 따라가지 말고 내 생각대로 좀 한번 살자. 이게 나는 옳다 뭐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이분의 당신이 옳다라는 거는 좀 전혀 다르게 나는 너 편이다 이런 얘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지영 작가의 책 중에 그 너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있어요. 네. 맞아요. 딸들한테 기억나요. 네. 이야기하는 너가 뭐 하든지 나는 너를 응원해. 뭐 이런 이야기가 당신이 옳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듯한 그런 메시지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뭐 이어서 제가 얘기해 보면 그 267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공감은 내 생각, 내 마음도 있지만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도 있다는 전제하에 시작된다. 상대방이 깊숙이 있는 자기 마음을 꺼내기 전엔 그의 생각과 마음을 나는 알 수 없다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관계의 시작이고 공감의 바탕이다. 이런 글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내 생각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하거나 뭔가 밥을 먹든 만나든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그게 에고가 강한 사람들이 우리가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요. 거의 구절은 그래요. 90% 이상은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누구나. 근데 공감이라는 것은 우선 나도 중요하겠지만 상대방에서 뭔가 있다는 생각, 그들이 뭔가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밑에 깔아놓고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보통 안 그렇거든요. 내가 먼저 내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얘기하고 요청하는데 얘도 아마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거야. 아니면 나와 다른 반대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거야를 미리 깔고 들어가는 것과 그냥 내가 생각 가지고 이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은 기본적으로 좀 배려가 아닐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 애정, 사랑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사실은 되게 커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감이란 나와 너 사이에 일어나는 교류지만 계몽은 너는 없고 나만 있는 상태다. 그렇죠. 보통 네. 이제 조언한다고 하는데 조언이 이제 계몽이죠. 그렇죠. 네. 따지고. 맞아요. 그래서 대화 안에 상대방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 이것도 공감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자친구가 직장에서 부장님한테 엄청 깨지고 와가지고 하면은 여자친구 편 들어가지고 막 부장님 욕해야 되나요? 아니면 네가 그렇게 된 건 말이지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이렇게 뭔가 우선은 공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해주고
들어보니까 여자친구 잘못했어. 그러면은 우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좀 시간이 들은 다음에 좀 편할 때 근데 어제 말한 거 있잖아. 근데 거기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자친구 얘기하지 말고 제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고요. 자, 아내가 그 우리 마트나 이런 데 가면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네. 그 거울 있잖아요. 그쵸. 거울에 보면서 머리를 딱 보더니 흰머리가 많아졌대. 남편한테 얘기를 해. 흰머리가 많아졌어. 그럼 여러분들 다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당신은 원래 흰머리 많았어. 나이 들면 많아지는 거 아닐까? 보통 그러겠죠. 네. 공감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남자고 그러니까 공감을 내 얘기가 얘기했는데 아니라 다른 네. 남자들의 이야기라 이거죠. 공감을 하면 어떻게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의 될까요?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시네요. 그래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당신 더 예뻐 보여. 이상한가? 거짓말했어요.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 아니 그래도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드를 반성 모드로 갈 거냐, 어. 공감 모드로 갈 거냐. 반성 모드면은 내가 너무 힘들겠구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공감 모드로 간다면은 아우 그렇게 보여서 참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될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오히려 그냥 뭐죠 이렇게 조언을 한다면, 요즘 뭐 그 염색약 좋은 게 있는데 이렇게 뭔가 결론을 가지고 이제 제안을 그럴 수 한다든지 있죠. 그럴 수도 네네.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정답이 없겠지만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감하는 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통과 공감의 그 유경철 대표께서 그러니까 방금 뭐 답은 없지만 제가 하는 건 네. 괜찮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그 사람의 뭐냐면 내가 많다는 것은 지금 흰머리가 많아서 짜증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할까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솔루션을 주면 아니 그 뭐가 걱정이야 염색해 미용실 가서 염색하고 와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자기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랬을 때 그냥 그렇구나 머리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당신은 뭐 언제나 예뻐 그래도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우선은 그래 별로 없나 이러면서 넘어가지 않을까요? 정답이라도 진짜 힘든 거 같은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 답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또 이렇게 할 수. 잠깐만 두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아니요 이제 훈련해야죠. 생각을 지금 스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도 못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온몸을 실어서 공감해라. 온몸을 네. 실어서 공감. 흰머리가 어딨어 이러면서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큰일 났네.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미안해 막 이러면서 답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재밌네요. 예. 네. 그러면 우선 공감 얘기 나눴고요. 이제 최고의 페이지 해야죠. 그렇죠? 최고의 네. 페이지는 저희가 이제 보통 한 개씩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자유롭게 뭐 한 개 해도 되고요. 뭐 두 개 또는 세 개까지. 왜냐하면 책이 뭐 보통 페이지가 300페이지인데 너무 짧게 구조를 하니까 책을 또 대신 어떤 느낌일까를 이해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저희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 편하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당 뭐 2개 해도 되고요. 3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최고가 될 뻔한 페이지와 최고의 페이지. 그렇게 나눴는데, 할까요? 제가 최고가 될 뻔한 페이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세요. 네, 최고가 될 뻔한 페이지가 저를 좀 반성하게 하는 페이지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면 어떤 아이와 이제 엄마가 대화를 나누는데 그 얘기가 나와요. 원하면 해라. 다만 나중에 후회하거나 힘들다고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나도 우리 딸에게 야 그거 해. 네가 책임져. 이런 식으로 했던 부분들이 내 모습이 딱 떠올라서 내가 아이와 공감하지 않고 네가 했으니까 너의 책임져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내몰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반성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아울러서 또 최고가 될 뻔한 페이지 또 반성하게 된 게 아이는 아빠에게 아빠 사랑해. 아빠랑 놀고 싶어. 우리 아빠가 제일 힘세. 라는 식으로 아빠라는 존재 자체에만 반응하는 존재다. 아빠 연봉이 얼마인지 아빠가 키가 얼마나 큰지 이런 거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 집에서 볼 때 아이가 엄마는 아이를 볼 때 그 존재를 보는데 비잉을 보는데 아빠는 아이의 두잉을 보는 게 아닌가. 뭔가 잘했어, 뭐 상 탔어, 뭘 잘했어 이런 두잉을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많은 아빠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아빠들이 돈을 벌고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만 정작 아이는 엄마를 따라가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그 아이의 주변을 봐서
그 아이를 봐야 되는데 그런 어떤 반성들이 들어서 이게 이제 최고가 될 뻔한 페이지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뭐 좋았던 페이지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그럴 때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뭐 이런 말하는 거. 뭐 확실한 나는 너 편이다. 뭐 이런 인증을 한다라는 말들도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관련돼서 비슷한 그 제가 뽑았던 내용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의 페이지를 한번 소개해드리면은 106페이지에 충조 평판 날리지 말고 공감하라 이건데 충조 평판이 충고나 조언, 평가나 판단 이거 하지 말라 이런 건데 이게 그 계속 와 닿더라고요. 자꾸 저도 충고하려고 하고 조언하려고 하고 평가나 판단하려고 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보다 아 그렇구나 난 너 편이야라는 뭔가 감탄사가 더 필요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07페이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필요한 건 내 말이 아니라 그의 말이다. 그의 존재, 그의 고통에 눈을 포개고 그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그에게 물어줘야 한다. 무언가 해줘야 한다는 조바심을 내려놓고 지금 그의 마음이 어떤지 물어봐야 한다. 사실 지금 그의 상태를 내가 잘 모르지 않는가 물어보는 게 당연하다.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한다면 그에게 물어볼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거니? 내 고통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 거니? 만약 그의 대답이 없어도 그가 대답을 피하거나 못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 대답은 중요하지 않다. 자기 존재에 주목하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존재를 그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고통에 진심으로 주목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결정적 요인이다. 말이 아니라 내 고통을 공감하는 존재가 치유의 핵심이다. 자신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 사람은 지옥에서 빠져나올 힘을 얻는다. 이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말을 딱 하는 것보다 그의 말을 듣는 게 좀 중요하고 단지 질문을 통해서 뭔가 내가 너한테 지금 관심이 있다. 나 너 편이야. 이렇게 뭔가 애정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준다 이런 건데 그 전에 보면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보면 내가 진실로 뭔가 응원해 주는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어도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맞아요. 뭔가 대단한 일을 만든다 이런 거잖아요. 네. 이게 보면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딱 한두 명만 있어도 굉장히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회복하는 데는 딱 한 명이면 되고 실제로 베스트셀러가 만들어지는 것도 강력한 소수의 지지자가 있으면 티핑 포인트가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10,000명의 사람들한테 다 인기 얻는 게 아니라 나를 아주 좋아해 주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 우리나라 사회 정도면은 정말로 그 사람을 강력하게 지지해 주는 사람을 뭐 100명, 1000명만 있어도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조언을 하고 뭔가 충고를 하는 것보다는 나 너 편이다. 강력하게 실질적으로 지지해 주는 거. 이게 필요하다라는 말이 가장 와닿았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최고가 될 뻔한 페이지를 했는데 최고의 페이지를 안 해서 제가 최고의 페이지를 한번 아니요, 뽑아본- 제가 먼저 하고 하시래요. 그럴까요? 따라서 네. 그게 낫죠. 저도 이제 최고의 페이지를 이 후보자고 할게요. 하고 하세요. 저는 이제 이북이라 페이지보다는 읽어드릴게요. 너를 공감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공감하는 일이다. 대개는 여기서 걸려 넘어져 공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 구하는 일에서 결정적으로 실패한다. 상대에게 더 집중하려고 자기 감정은 누르고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감정 노동에 시달리다가 결국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이 구절인데요. 저는 이제 우리가 계속 공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공감하는 건 어떤가? 사실은 적정심리학도 그렇고 타인을 공감하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학습한 분들은 스킬도 발휘할 수 있고요. 노력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나를 공감하는 건 사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려우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더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절망에 빠지거나 걱정이 있거나 생각이 많은데 내 이 상황들을 누가 대신 해줄 수 있으면 좋지만 못 해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내 스스로 그것을 공감하면서 내가 이겨내야 되는데 그 멘탈이 약하게 되면 사실은 이 공감에 있는 지지대가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딱지치기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탁 잘 쳐가지고 뒤집어야 되는데 상대를 그때 내가 못 뒤집어. 그러면은 나 스스로에게 얘기해요. 이 바보 같은 놈. 이게 사실은 크면서도 보면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되거나 이랬을 때는 이 바보같이 그걸 왜 했어? 멍충이. 이렇게 또 나 스스로에게 나가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그렇게 그냥 얘기해 버리는. 나 그런 날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이 필요한데 어떻게 공감해야 되죠 그때는? 이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런데 그 얘기를 나한테 해줘야 돼. 맞아요. 나한테. 네. 그럼 녹음을 해놨다가 한 번씩 틀어줄까? 내가 한번 들을까? 그 녹음기 틀려고 할 때까지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세상에 누구도 공감이 안 되는데 세상에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하게 그리고 단 하나의 편이 있다면은 내가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 편이 돼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뭐 지금 일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너무 안 되고 있어서 뭐가 뭐 실패라거나 절망 빠져서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왜 안 될까 하면서 계속 파헤치잖아요. 어떻게 당연히 해결해야겠죠. 그런데 거기 안에서 뭐 1차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일이 안 될 수도 있어. 괜찮아. 내가 더 힘을 내서 뭔가 뭐 하고 싶은 거 좀 하면서 좀 쉬면서 한번 해보자. 이런 게 필요한데 사실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 맞아요. 않으세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부장님한테 엄청 깨졌어. 그러면 한쪽 구석에 이렇게 혼자서 찌구리고 앉았다가 나 왜 그러지 하고 하는 것보다 그쵸. 오히려 빈 방에 들어가지고 이 박 부장 네가 너 욕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내 편을 들어주는 하나의 방법이네. 아유 잘 모르겠습니다. 그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데. 자기 혼자 욕을 하면서 욕하는 건 저는 괜찮다 공감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근데 타인한테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타인한테 그 부장이 욕을 하면서 막 하는 건 사실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혼자 욕을 하든 아니면 괜찮아 뭐 욕 먹을 수도 있어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는 게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내 스스로 위로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욕을 막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괜찮아. 다시 돌아오면 다시 열심히 해야죠.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에게 누군가 삿대질을 할 때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향해 있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욕을 할 때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나다. 내가 앉아가지고 그 바보 같은 놈 하고 할 때는 한편으로는 자기가 좀 잘못했던 거를 좀 반성하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할 걸 왜 그렇게 했나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내가 내 편을 들어준다라는 거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래도 괜찮아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뭐 아까 얘기한 거 뭐 박 부장을 막 욕하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얘기 아니 뭐 좀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스스로한테 뭐 이렇게 한다고 특별하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부장님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좀 먼저는 그렇죠. 위로해주고 맞아요. 먼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강의하다가 보면 죽 쓰는 날이 있어요. 죽 쓰는 날이 있고 코칭하다 보면 죽 쓰는 날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럴 때 나 스스로를 어떻게 다독이냐면 괜찮아 이전에 저는 먼저 인지적으로 먼저 내가 괜찮은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인지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그전에 참 잘했었잖아. 이런 부분을 잘했었잖아. 잘했고 그래서 내 실력이 원래 없었는 게 드러난 게 아니라 원래 잘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를 먼저 보호막을 쳐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피드백을 내가 냉철하게 그 상황을 바라보기 전에 나 스스로 보호막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떤 부분일까? 이렇게 보호막을 치지 않고 그냥 바로 들어버리면 상처가 났는데 닦지 않기 전에 그게 자꾸 건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방법은 맞아. 인지적으로 먼저 내가 충분히 나 스스로를 설득시킬 수 있는 어떤 보호막을 안전한 보호막을 치고 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들여다보는 그게 이제 제 역시 우리 방법이에요. 코치님은 엔지니어 출신. 이 책에도 보면은 공감이라는 거는 그냥 감정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인지적 공감이 있고 정서적인 공감이 있는데 인지적 공감이 80%, 정서적 공감이 20%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논리적이신 분이니까 원래 프로그래머 출신. 그러니까 다른 거죠. 저는 사실은 굉장히 정서적 공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 피드백을 받으면
우선 상처부터 받아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러면서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져요. 네. 확 나빠져서 갑자기 막 되게 좋았다가도 다운돼요. 그래서 네. 아니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아 창피해. 막 이러면서 갑자기 이제 우선 감정이 상한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이성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네. 아 이거 왜 그랬을까? 돌아보면 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까? 이거 생각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인지가 우린 다른 거죠. 네. 그렇죠. 성격 아무튼 둘 다 필요한데 내가 먼저 그쵸. 뭘 하느냐는 더 강한 게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성향적으로. 네. 근데 아무튼 둘 다 필요한 거, 그렇죠. 둘 다 잘하시는 거. 네. 아, 한번 기분 나빠지면 이걸 뭔가 치유하는 게 난 되게 어렵던데. 술? 네. 네. 자, 저의 최고의 페이지는 282페이지. 제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듣기 어려웠던 이유이기도 하고,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주는 문구라서 제가 이것을 최고의 페이지로 뽑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처를 떠올리고 말해서 힘든 게 아니라 내 상처가 거부당하는 느낌,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아픈 것이다. 상처를 말하는 일이 더 큰 고통과 상처로 이어졌던 경험 때문에 힘든 것인데 그걸 상처를 얘기하는 것이 당사자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오판한다. 반복하자면 아팠던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게 고통스러운 것은 그 얘기가 외면당하고 공감받지 못해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도 뭔가를 들을 때 아픈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를 자꾸 떠올리게 되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더 안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그 상황 자체가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사실은 더 아프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떠올려 본다면 나에게도 누군가 고민을 얘기했을 때 아, 그건 괜찮아 하고 충조평판으로서 그냥 이제 넘겼던 부분들이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상처가 되었다. 오히려 좀 들어줄 걸. 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이건 내 관점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관점으로 들었을 때는 아, 내가 거부당하지 않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 수용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가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것을 봤던 것이 저는 이것이 최고의 페이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비슷한데 제 최고의 페이지도 사실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네. 같이 이어서 할게요. 네. 제 최고의 페이지를 읽어드리면 이겁니다. 가장 절박하고 힘이 붙이는 순간에 사람에게 필요한 건 내가 그랬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너는 옳다는 자기 존재에 대한 수용이다. 너는 옳다는 존재에 대한 수용을 건너뛴 객관적인 조언이나 도움은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에게 요리를 해주는 일처럼 불필요하고 무의미하다. 네, 여기입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책의 어떤 전체를 아우르는 사실은 그렇네요. 어떤 문장 같은데요. 네. 뭐 흔히 얘기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아이가 막 뛰어놀다가 정말 막 장난 너무 심하게 치니까 하다가 이렇게 정말 몇백만 원짜리 도자기 깨트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도 그걸 알고 있어. 어떻게 이런 순간에 이제 보통 어떻게 하죠 부모들이? 너 미쳤어 죽을래 이게 얼마짜리야 이러면서 막 아이는 다친 건 안 한 건 않고 막 이걸 가지고 이미 깨졌는데 그렇죠. 그래서 막 화를 엄청 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뭐 한 5분 지난 다음에 딱 봤더니 애가 피 흘리고 있어. 이때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지만 당연히 우선 먼저 그 아이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조언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충고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 막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상처를 받아가지고 더 그걸 들을 여력이 없는데, 계속. 제가 예전에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백수예요. 이 사람이 백수인데, 이 사람이 그냥, 이제 어떠면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해도 뭐 전혀 다 실패하고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의지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냥 내가 뭐 일을 하긴 해야겠지만 지금은 쉬면서 정리를 하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중에 가서 이 대화를 하는데
그러면 안 돼. 있잖아. 좀 뭐 자격증 뭐 시험을 보든가 뭘 보든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이렇게 해서 스스로 서야지. 그게 쓰지도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막 조언을 막 한 거야. 충고를 막 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친구가 그렇지 맞아. 아 그래 맞아 맞는 말이야. 계속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나중에 다시 만나서 얘기 듣는데 소주 한잔 먹어서 얘기 듣는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 나도 정말로 네가 말한 것처럼 다 트라이 해보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싶어. 근데 안 됐어. 안 될 것 같아. 근데 네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정말 짜증나고 힘들더라. 저는 이게 여기 되게 맞다고 생각하는 뭐냐면 이 친구가 원한 거는 지금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야.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데 어떻게든 작은 거라도 해서 그냥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거를 원하는 건데 나는 얘한테 요리 한번 해봐. 뭐 가져와 봐. 뭔가 더 구체적인 거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요리 맛있는 요리를 해서 갖다 줘야 되잖아요. 지금 산소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 나의 기준이 맞지 않든 간에 뭐 당연히 다르겠죠. 어떤 상황에 있든 마음에 안 들든 최악이든 간에 그냥 그걸 인정해 주는 거. 그리고 그걸 그냥 받아주는 거.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옳아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이 책에서의 그 컨셉이 딱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이거 뭐냐면 고등학생이에요. 여학생인데 이제 하루는 엄마에게 그 얘기를 했대요. 엄마, 우리 반에 왕따인 애가 있어. 근데 걔가 나한테 친하게 지내자고 그러네. 엄마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물었어요. 엄마가 뭐라고 반응했겠어요? 놀지 마. 그렇지. 왕따인 애 놀지 마. 걔하고 놀면 니도 왕따 돼. 이 얘기를 했어요. 보통 그렇게 네. 하겠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날 밤에 걔가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걔가 왕따군요. 네. 걔 얘기했어요. 자기 얘기를 친구 얘기로 빗대어서 얘기했는데 엄마는 걔하고 놀지 마. 니도 왕따 돼. 이 말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됐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어요. 네. 오히려 정말 그때 필요했던 것은 충고나 조언이 아니라 공감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사실은 내 얘기인데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 얘기를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부끄럽기도 하고. 네.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일반적인 반응일 텐데. 그렇죠. 그게 사람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가 사실은 공감. 그 짧은 시간에 그 공감이었는데 그걸 놓치니까 걔가 이제 옥상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 보면 후배들이 만나면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려운 얘기도 하잖아요. 네. 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고 하면 저도 항상 그러니까 그들이 잘 가기 위한 방향으로 조언을 해주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좋아. 물론 그걸 가지고 굉장히 도움을 받은 친구들도 있는데 이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너무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만 보니까 너 이거 왜 안 해? 너 이거 뭐 안 했어? 이거 해야지 뭐 될 거야. 이런 거를 계속 비슷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한테는 임팩트가 있어서 아 이거 해야겠다는 친구도 있는데 어떤 친구한테는 당신이 내 상황을 알아?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 말을 다 못 하겠잖아요. 그랬을 때 아마 나에 대해서 더 실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마음이 아픕니다. 네. 우리 공감이 사람을 반성하게 살릴 수 되네요. 있다. 네, 반성하게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감을 하는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한 뭐 1, 2 정도였다면 그다음에 한 2, 3으로 좀 늘리는 이 책을 통해서 적용해 보고 싶은 거. 네,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거 한번 해볼까요? 이제 제가 네. 다 얘기했는데 이 책에서 뭐 나왔던 내용이든 어떤 것이든 한번 적용해 싶은 거 있으면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나왔던 게 그 문장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요렇게라라고 문구처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정도였구나. 그렇게나 보고 싶었구나. 그렇구나. 너도 그렇게 느꼈구나. 뭐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여기서 하면 실제적 문장을 본다면 나는 내가 그 정도까지 슬프고 그리워할지는 짐작도 못했어. 그런데 너는 그런 정도였구나. 그랬구나. 라고 말하는 것.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해야 되느냐,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그랬구나, 그렇구나, 너도 그렇게 느꼈구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는 것. 이게 아마 그렇구나. 네.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거.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어. 계속 그러면 안 돼요. 한두 네. 번씩 해야 돼요. 제가 이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와이프한테 음. 이게 오래된 얘기인데 예전에 뭐 얘기를 하다가 와이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당신은 코치인데 공감을 안 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충격적이야.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제가 공감을 했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공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진심이 안 느껴져. 그렇죠. 영혼이 없죠. 그래서 이게 이게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무게를 실른다라고 했는데 정말 무게를 실어서 얘기하기는 정말 힘든구나. 네, 좀 무게를 한번 좀 실어보는 것, 요걸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 네. 그럴 수 있을 것 그랬구나.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조금씩 있구나. 무게가 느껴져요. 저는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처음에 나왔던 것 중에서 이게 있어요. 요즘 감정이 어떠세요? 제가 요즘 이거 좀 써먹거든요. 그래서 요즘 감정이 어떠세요? 예, 어떠세요? 요즘 그러니까 마음은 어떠세요? 그렇죠. 마음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얘기하다가 뭐 좀 힘든 얘기 막 하고 그래요. 그러면 뭐 그렇구나. 그래서 어땠어? 막 얘기하다가 그래서 요즘에 감정이 어때? 근데 좀 신기한 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어려운 질문인데 그래도 이 감정이란 말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너무 힘들지 뭐. 요즘에 뭐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뭐 얘기를 해요. 주주를 해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말하면 대답 안 할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얘기를 거의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폭제가 돼서 또 이런저런 저런 얘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게 여기 보시면 사례에서 나오잖아요. 그 얘기 딱 했더니 막 본물 터지듯이 막 자기 얘기 막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뭔가 말하려고만 하지 말고 조언하거나 이러지 말고 좀 끝까지 듣는 거 우리 공감적 경청. 그렇죠. 네. 정말 소통에서 많이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건데 그거 더 해봐야겠어요. 저도 사실은 말하는 직업이라 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들어보는 직업, 그다음에 들어보는 작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처음으로 돌아갔는데 가장 중요한 공감의 관점은 다름의 이해죠, 그렇죠. 근데 이 다름의 이해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살아가면서 이 머릿속에 있는 것과 행동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화를 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렇게 생각하지? 이해가 안 돼.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느 날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뭐라냐면 주말 내내 집에서 텔레비를 보고 그냥 집 밖에 나가지도 않았대요. 그냥 뭐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귀찮아가지고요.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주말인데 너는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그 시켜 먹고 하루 종일 잠을 자고 텔레비를 볼 수가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게 어때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어때서? 네. 뭐 나는 좀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고 뭐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 만나서 어울려서 뭐 술도 먹는 거 좋아하고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게 하루 종일 집에서는 못 있거든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네. 이 관점을 가지면 제가 이상한 애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야, 너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제가 반성했죠. 계속 말하면서도 반성합니다. 쟤는 내가 이상할 수도 있겠다. 좀 그쵸? 다른데. 다른 건데.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 프레임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공감한다는 건 얘는 그런 이유가 있겠구나.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안 나오고 배달하면 시켜 먹고 TV 보고 잠을 자는 이유가 있겠구나를 온전히 공감하는 거. 이게 공감인 거. 인정해주고 수용하는 거. 이게 공감인 것 같아요. 아까 유경철 대표가 얘기했듯이 잘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의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느 순간에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맞아요. 네, 이 의식을 하면 네. 바뀌게 돼 있더라고요. 그쵸. 잘 안 되지만. 그렇죠. 예전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대화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이런 일을 하니까 소통에 대한 일을 하니까 아주 이래요. 오래를 만났는데 야, 너 예전에 좀 많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네가 이런 일을 해서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 일을 해서 말하는 게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어. 아무래도 그쪽을 공부하다 보니까 네가 스스로 그걸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저는 그게 되게 고마웠어요. 제가 뭐 원래 훌륭하거나 원래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학습하면서 일하면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던 것,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걸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하면서 항상 그 가장 좋은 거 하나를 뽑으면은 저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가장 먼저 나한테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욕도 내가 제일 먼저 먹는 것처럼 좋은 얘기도 내가 제일 먼저 듣네요. 네, 하여튼 좋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소감 한번 하고 그다음에 끝내도록 할까요? 네. 예. 코치님? 좋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아이에게 그런 걸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공감. 네, 정말 그랬었구나를 좀 온몸을 실어서 말이 아니라 온몸을 싣는 걸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온몸이라는 것이 좀 다른 울림으로 오게 했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서 전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공감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됐는데 저는 사실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 중에 뭐 실천하고 싶은 거 얘기하다 보면은 저는 그 상대방한테 질문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누가 제 친구들 중에서도 뭐 수술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막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오히려 전화해서 어떠냐 이렇게 물어볼 만한데 오히려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러면 얘가 좀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더 낫다 생각하고 오히려 좀 모르는 척 하려고 오히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대를 잘 아는 게 공감을 하는 첫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좀 더 다른 사람들한테 좀 많이 물어보고 뭐 더더욱 얘기도 좀 하려고 해야겠다. 관심을 가지는 것. 이런 생각을 하게 좋은 됩니다. 얘기 하셨어요. 저도 이제 얘기하니까 보니까 그 최근에 자료를 봤더니 우리 카톡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거의 카톡 문자로 다 소통하거든요. 거의 90%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관계에 있어서 문자로 하는 소통보다는요 전화해서 만나서 하는 관계를 소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간대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톡을 많이 하는데 좀 전화 먼저 걸고 먼저 말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더 공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소통과 공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소통과 공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 네. 공감에 대해 좀 깊이 있는 이해가 돼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우리 멤버들 수고하셨고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그러면 제가 당신이 옳다로 끝낼까요? 당신이 옳다 끝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옳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